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에 실시된 23번 주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혹시 안 풀어보신 분은 먼저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실전에서 어떻게 풀었는지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정말 빨리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배경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 보시면 이게 프레이밍 효과 있잖아요. 뭐예요? 언어. 언어가 당연히 프레이밍 효과 있죠. 누구나 저는 언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 and, 귀결하고 정리했잖아요. 귀결하고 정리. 모든 것들이 언어에 의존하죠. 심지어 뭐예요? 이 피직스, 분자 물리학, 과학이죠. 이것도 언어에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의 묘사죠. 수학적인 묘사죠. 수학은 뭡니까, 여러분? 언어죠. 저는 이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프레임하고 현실을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답이 1번. 이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풀 수 있었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한 땀 한 땀 공부하는 곳입니다. 자, 보시면 오늘 이제 묘사한다 이 말과 자, 레이블링한다, 명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의 수많은 존재들 있잖아요. 이 존재들을 이거를 이름을 네이밍 함으로써, 레이블링 함으로써, 디스크라이브 함으로써 이게 뭐가 된다? 그렇죠. 표현이 되는 거죠. 표현. 존재하게 되는 거죠. 존재. 이해하게 됐습니까? 여기에 원래 존재했던 거를 이렇게 라벨링하고 언어를 통해서, 언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거를 설명하고 이 존재를 설명하는 거죠.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 언어라고 제가 쓴 겁니다. 제가 이해하는 것을 기반으로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잔인하고 현실이죠. 현실, 존재하는 거. 이 세상, 지구에 존재하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죠. 그를 언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 존재를 설명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성주의 철학이 5번, 별표 5개 중요하죠. 언어에 대해서. 이 언어라는 것이 굉장한 이 구조죠. 언어도 구조입니다. 우리 생각을 만들어낸 구조. 제가 좋아하는 비트겐슈타인,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상의 한계이다. 너무 좋아하죠, 제가. 나의 세상의 한계이다. 나의 언어의 한계가. 자, 이게 이제 구조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거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사람이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철학자이자 수학자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수학은 바로 하나의 언어다. 뭐하는? 표현하는 뭐요? 추상적인 관계를, 그 다음에 뭐요? 소통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언어라는 것은 바로 뭐다? 그죠? 구성주의죠. 사회적 구성주의. 그 구성주의 관점이죠. 지식에. 특히 뭘 강조하냐? 언어의 역할. 언어는 뭐 하는 거예요? shape, 형성하는 거죠. 자, 공유된 현실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있으면 여러 사람이 공유됐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인정하는 현실이죠. 예를 들어서 나치가 있었어요. 그 나치 말하는 이거는 나치는 나쁘다라는 것이 공유된 현실이잖아요. 자, 인간의 코퍼레이션, 오르딘이라는 것은 오더입니다. 오더, 질서죠. 질서. 인간의 코오디네이션, 질서는 함께 만든 질서, 인간의 코오디네이션은, 그리고 이 전체적인 문화, 이게 뭐예요? 구조죠, 구조. 그죠? 네, 이런 거 나오면 구조입니다. 자,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linguistic framework를 의존하는 거죠. 이거는 또 에코, 우리가 설명하고 불러일으키죠. 루트겐슈타인. 그는 뭐라고 주장했냐? 언어로부터 의미가 일어나는 거죠. 언어 사용으로부터 의미가 일어나요. 사회적 맥락 안에서. 그 다음 이 사람은 더 중요한 구성주의 학자인데, 이 사람은 지식이라는 것은 산물이라는 거예요. 공통의 협상, 뭐가 아닌 순수한 개인의 발견이 아닌 사회적 산물이야. 사회적 공통의 협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모든 이런 전체의 문화와 같이 전체 문화처럼 과학도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사회적인 과정을 통해서 리포팅,
그렇잖아요. 우리 학술단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보고하고, 서로 추론하고, 또 토론하고, 협상하고, 또 반대파가 이 주장한 걸 또 정당화하고, 그래서 합의에 이르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중심이죠. 과학적 지식이 만들어진, 그리고 질서가 유지되고 조정되는 사회 안에서. 과학이라는 것은, 자, 실증적인 발견을 토대로 했지만, 동시에, 이 실증적, 경험적인 발견, 실증적인 실험도 했지만, 여전히 뭐다? 전체 문화적 시스템의 일부분이다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포함하고 있죠. 사회적인 네고시에이션, 협상, 동의를. 지식이란 것은 단지 자 발견, 실험을 통해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결과예요. 사회적인 과정. 아이디어가 테스트 검증되고 토론되고 합의되는 그런 사회적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지식이라는 게. 자, 이번엔 과학적 지식의 이제 언어의 역할이 뭐냐? 당연히 그 과학적인 지식이라는 거, 특히 이제 이 분자 물리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거는 언어를 통해서 분자 물리학이 묘사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의존하죠. 언어에 의존하죠. 뭐 또 과학도, 특히 과학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물리학. 자, 시스템이나 그런 용어 없이는 어때요? 우리는 일관된 이 커뮤니케이트, 과학적인 발견들을 커뮤니케이트한 일관된 방식을 가질 수 없겠죠.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겠죠. 복잡한 현상을. 언어라는 것은 나도니 도구예요. 도구. 통신 도구이자 필수 프레임워크라는 거죠. 그리고 과학적 지식이 이해가 되고 이렇게 서로 공유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되는 거죠. 언어라는 것은 인간의 이해와 이런 조정하고 코오디네이트 질서를 잡아가는 것에 본질적이지만 언어는 항상 하나의 프레임의 도구죠. 그리고 완전히 현실을 100% 현실을 언어가 다 표현하나요? 현실이 수억이면 그거의 일부분을 표현하는 거죠. 이 전체에서 현실에 완벽하게 100%를 포착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프레임 효과라고 있는 거예요. 프레임 효과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과학적인 사실과 이런 실험이나 발견들에 이해되고 커뮤니케이트 되도록. 이 언어라는 프레이밍을 만드는 거예요. 수많은 존재했던 것들을 프레이밍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존재는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 중에서 일부죠, 사실은. 자, 그러면 과학 철학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서 이제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데 뭐 하냐? 과학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실증적인 발견, 실험, 경험에 근거를 두었지만 여전히 형성되는 거예요. 인간의 해석과 이런 묘사에 의해서. 심지어 아무리 과학적인 이게 뭐예요? 물리학 같은 거, 이런 추구, 이런 연구, 이런 분자 물리학 같은 연구도 묘사나 모델에 의존하는 거죠. 어쩌죠? 추상적인 거. 현실로부터 추상화된 것의 모델, 묘사로 된 거죠. 의존하죠. 분리되어 있죠. 현실과 표상, 표현. 현실과 표상이 분리되어 있죠. 자, 어떤 생각이냐. 잔인한 현실. 아주 그냥 그 순수한 현실이라는 것은 현실과 언어로 표현된 표상, 표현. 그 현실의 표현과의 서로 대조는 중요하죠. 자, 예를 들어서 분자 물리학이나 다른 과학들에서도 존재하는 거예요. 물리학이 이 물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인간의 이해와는 별도로 존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접근할 수도 있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이러한 현상들을. 그건 항상 언어를 통해서 하고, 개념적인 프레임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이 글은 굉장히 좋은 글입니다. 물론 어렵게 쓰여졌지만 한번 보시면, 자, 여기서도 이제 인투가 중요한 거죠. 공유된 현실이라는 것은 현실이 있어요. 원래 현실은 존재하는데 우리 인간이 인식하고 공유한 현실, 낫지는 나쁘다라는 그 현실. 자, 무언가를 현실에다가 공유를 시키고 싶어. 자, 여러분이 이게 데리고 오다라는 뜻인데 우리 말로 하면 오다의 느낌보다는 요거를 인투 속으로 데리고 가다의 느낌이죠. 한국어적으로 표현하자면 무언가가 있어. 새로운 무언가 개념이 있어. 어떤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를 새롭게 우리 현실에 공유되게 하고 싶어. 우리 인간들이 서로 공유되게 하고 싶기를 원할 때, 자, 뭘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사회라는 것은 여러 명이 모여 있는 거죠. 그다음 코오디네이션은 요 질서예요. 사회적인 또 새로운 그런 질서를 하려는 목적을 위해서 이 현실 존재했던 리얼리티를 공유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은 해야 한다는 거죠. 요 이트가 뭐겠습니까? 무언가 존재하는 것을 묘사해야 되는 거죠.
언어로 표현해야 한다는 거죠. 자, very at the very least라는 것은 적어도 명명해야 돼. 이름을 딱지를 붙여야 돼. 무엇을? 그 존재, something이라는 그 존재에다가 라벨을 붙여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심지어 이상적인, 우리가 일상적인 것도 그러는데 심지어 우리 이상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객관적이라는 그러한 탐구, 과학의 탐구에서도 심지어 과학에서조차도 낫이죠. 낫, escape,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프레임 효과, 언어의 그런 구조적인 효과를 피할 수 없어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구조적 효과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심지어 이상적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객관적으로 여기는 그런 과학적인 탐구에서조차도 언어의 그런 구조적 효과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과학에서도 언어의 구조적인 프레임 효과에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쓴 사람이. 자, 모든 집단 문화처럼 집단적인 집단 생활하는 그런 문화에서처럼 똑같이 뭐도 과학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사람은 과학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과학이 또 뭐예요? 컨스트럭처, 구성되는 거죠. 찬찬히 이렇게 구조 이렇게 쌓아서 구성되는 거예요. 어떤 걸로? 그렇죠. 보고, 언어로 보고하죠. 언어로 추론하고, 언어로 토론하고, 협상하고, 정당화하고, 합의를 이루고, 가장 중요하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죠. 새로운 조정을 하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귀결된다고 그랬어요. 귀결하고 정리를 해준다고 그랬죠. 이것들이 뭐예요? Report, Reason, Debate, Negotiation, Justification, Consensus, 그다음 Coordination. 이 모든 것들도 언어에 의존한다는 거죠. 심지어 자, 기본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분자 물리학, 물리학에서도 분자, 여러분. 이 세상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고 분자로 구성되어 있죠.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근데 우리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그죠?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과학이 증명했잖아요. 설명했잖아요. 명명했잖아요. 분자 물리학이란 물리학 중에서도 가장 기초인 분자 물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어떠한 것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특별한 방식으로 언어로 의존하는 거예요. 언어에. 분자마저도. 자, 분자 물리학은 것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 어떤다면 우리가 그것을 분자 물리학을 묘사하고 명명하고 설명하고 언어로 표현하지 않으면 분자 물리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거를 묘사하든 안 하든 분자는 존재한다. 입자들은 존재하고 있는 존재가 반드시 100%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분자 물리학이라는 것은 연결이라고 있고 부분이라고 그랬죠. 아주 잔인한 리얼리티가 되는 거죠. 당연히 현실 존재가 필요하잖아요. 현실 존재가 잔인한 존재의 일부분이에요. 많은 것 중에 일부분이겠죠. 잔인한 존재의 일부분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이거? 그래서 이 분자 물리학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어요. 뭐와 별도로? 이거는 의존이고, 의존 없는 게 독립되어서. 우리 인간의 합의나 이해, 자, 이 분자라는 것, 분자 물리학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고서 인간의 동의하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존재를 계속해 왔죠. 이해되셨나요? 지금 6번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여러분. 6번하고 같은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8번. 그러나, 자, 이러한 말이라는 것은 이 사람에 의해서 말인데, 뭐라고 일컬었냐, 말을 했냐. 자, infinitive potential word이라는 뭐예요? 언어로 표현한 거죠. infinitive potential word이라는 이런 모델로 표현한 거예요. 입자가 막 있어요. 입자의 운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입자 운동 에너지가 막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를 언어로 infinitive potential well이라는 이걸로 표현한 거예요. 자, 이거는 무엇이냐? 하나의 분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작고 둘러싸인 공간에서 방금 여기서 수많은 입자들이 이 작은 요 입자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 움직이는 것을 이 작은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에서 움직이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그거를 표현한 거래요. 근데 분자라는 거, 이 potential well이죠. 이게 potential well. 이 potential well에서의 한 분자가 자, 함수를 최적화하는 거죠. 자, 뭘로? 자, 라그란지안 중요하니까 써볼게요. 라그란지안 펑션이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죠. 이 움직임을. 포텐셜 안에서의 움직임인데 이 움직임을 100% 표현했을까요? 이상적으로 표현했을까요? 최적화해서 표현했을까요? 그렇죠. 100% 표현할 수 없죠. 이걸 어떻게 100% 표현합니까? 이상적으로 최적화된 아주 근사하게 가깝게 된 그런 라그랑지안 펑션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라그랑지안 펑션이라는 것은 우리 그 뉴턴의 그 역학 있죠. 뉴턴 역학에서 보다 더 뛰어난 걸로 평가받고 있는 혹시 여러분 그 퀀텀 그러니까 양자역학이라고 이 양자역학에서 쓰는 언어라고 합니다. 이게 라그랑지안 펑션이라는 것은 뉴턴 역학에서 더 발달한 양자역학에서 쓰는 그런 함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입자들이 움직이는 어떤 이러한 작은 그리고 이렇게 둘러싸인 이거에서 입자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표현하는 함수예요. 함수. 100% 맞아요? 아니죠. 한 98% 혹은 99.8% 이 정도로 최적화시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인피니티브라는 것이 fin이라는 것이 뭐냐면 한계라는 뜻이에요.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이 없는 끝없이 확장되는 finite 끝이 없는 이건 리미트가 있는 거죠. 한계가 있는 노니까 한계가 없는 끝이 없는 한계가 없는 바운드가 없는 이란 뜻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수학적인 표현을 한 거죠. 인간이 추상화 시킨 거죠. 인간이 추상화. 여기에 존재하는 입자들의 존재를 추상화 시킨 거죠. 뭘 통해서? 어떤 언어? 그죠. 수학적 언어로 추상화 시킨 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여기서 입자는 요 입자죠. 이 포텐셜 안에서 돌아다니는 요 입자, 이게 라그랑지안 펑션으로 불리는 최적화된 그 함수로 표현된 요 입자 자체는 그것을 알까요? 이 함수를 알까요? 라그랑지안 이 펑션을 알까요? 당연히 모르죠. 얘는 존재하는 거지 얘 자체가 이걸 인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알고리즘이 뭔가요? 그렇죠. a set of죠. 집합이죠. 집합. 뭐의 집합? 명령문. instruction. 명령문의 집합이잖아요. 자, 뭔가 명령되는 집합이 있는 건가요? 자, 요 대신 뭐예요? 그렇죠. 라그랑지안 함수. 수학적 언어로 표현된 것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알고리즘이 있나요? 실존에는 없죠. 실존에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언어를 통해서 표현한 거죠. 그래서 단지 그것이 뭐예요? 입자겠죠. 입자는 단지 발생하고 존재하겠죠. 그래서 자, 이것은 표현이죠. 수학적인 표현이죠. 무언가 존재했던 무언가의 수학적인 표현이죠. 근데 그 표현은 우리 인간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줘요.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과학자로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무엇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죠. 도구. 그렇죠? 네. 그래서 현실을 해석하고 프레임 시켜주는 언어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언어 선택의 역할, 과학에서의 언어 선택의 역할, 오역을 피하기 위해서 과학에서 단어를 선택, 그러면 이 단어를 선택하면 잘 되고 이 단어를 선택하면 안 되고 이러면 될 수 있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언어적 프레임이 없이 과학적 사실이 만들어지나요? 이게 틀린 거죠. 언어적 프레임 안에서 언어적 프레임을 가지고서 하는 거죠. 아주 좀 매력적인 오답이죠. 자, 사회적인 그런 질서를 만들고 조정하는 효과, 우선순위, 과학이 예를 들어서 1번은 물리학, 2번은 뭐 자연학, 3번은 뭐 생물학 이렇게 우선순위를 세팅해 주나요? 아니죠. 네이밍, 복잡한 사회적인 현상을 간단한 용어인가요? 이게 뭐 infinitive potential 뭐 이게 간단한 용어인가요? 아니죠. 과학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죠. 그거의 어려움에서 쉬운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나요? 자, 그런 게 내용이 아니죠.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천천히 다 살펴보면 묘사하다, 라벨링한다, 프레이밍을 한다, 이런 전체 문화다, 이렇게 구성된다, 의존한다, 존재한다, 그 다음에 인피니트 포텐셜 모델이다, 라그랑지안 펑션이다, 그 다음 수학적으로 묘사, 이게 핵심이죠. 우리가 이해하는데 무엇이 발생했는지. 이거는 그러니까 현실을 해석하는 거죠, 인간이. 그 다음에 프레이밍 하는 거죠.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인식하고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객관적인 물리적인 현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리적인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의 인식과 무관하고 이거 존재하는 이런 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리적인 현실을. 그렇죠? 이거를 우리 인간이 도구,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수학적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해석, 이해하고 해석하고 프레임을 설정해서 이런 소셜, 사회적인 리얼리티를 만들고, 그쵸? 그 다음에 코오디네이션을 만드는 거죠. 서로 질서를 새로 만드는 거죠. 이제 코오디네이션 이해되셨죠? 네. 자, 묘사하고 라벨하고 이게 언어죠. 프레임 효과가 있고, 나머지 쭉 읽어보시고, 단지 존재하는 거죠. 발생하는 거고, 발생하고 존재하는 거죠. 계속해서 진행돼 왔죠. 뭐와 별도로 인간의 합의에 없다. 이거는 뭐예요? 사물 입자가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 파티클 7번 나왔네요. 언어 3번 나오고. 자, 묘사하고 단지 발생하고, 이건 존재를 얘기하는 거고, 이건 묘사하니까 표현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뭐예요? 인간의 이해하고 동의하는 거고, 이거는 별개인 거고, 언어와 존재. 이거 이해되셨죠? 이제 언어와 존재. 존재. 그렇죠. 그 다음에 현실을 만드는 언어의 역할. 세상을 만드는 단어들. 그리고 이 현실을 구축하죠. 아르키텍처. 좋죠. 아르키텍처로서의 언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그림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한 땀 한 땀 하셔야 다음번에 이해하기가 좋으십니다. 자, 여러분, 그럼 안녕.